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좀 더 본격적으로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수분해 공식에 관한 증명, 그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사실 중학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학과의 관계성, 그러면서 고등과정 인수분해는 3차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줄까요? 왜 우리가 중학과정까지는 2차를 인수분해를 주로 했는데 고등과정은 3차, 4차가 나올까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결국에는 방정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우리가 아직 못 풀었잖아.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데 그러려면 3,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수 예제를 풀어볼 텐데 나와 있는 인수분해 문제들이 낯설면서 새로우면서 그러면서 또 식이 많이 복잡한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나 연습 문제를 가면은 정말 기막힌 인수분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어떠한 몇 차식이 나오든지 간에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는 동일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필수 예제 2-5번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이퀄 3ABC를 만족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너무너무 학교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요. 너무너무 중학과정 심화 문제에도 많이 나왔던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지만 요 식의 특징을 딱 보니까 세제곱짜리가 3개 있으면 3ABC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3ABC가 되면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수분해 하고 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삼각형이 등장하면 나오는 특징 무조건 세변의 길이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뭐 당연한 거지. 삼각형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삼각형은요 가장 짧은 변 두 개를 합한, 그러니까 가장 짧은 변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합한 게 가장 긴 변보다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B 플러스 C도 역시 A보다 커야 되고요. A 플러스 C 역시 B보다 커야 되고, 이게 삼각형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요게 0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방법과 요게 0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정이 식변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2로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2분의 1로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자, 끄집어내면은 이 식이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면서 여기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괄호를 묶으면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하나를 갖다가 이용해서 구하면은 a-b의 제곱,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그 다음에 2bc 하면은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A, B, C가 실수기 때문에 무조건 제곱한 값들은 0 이상이 됩니다. 0 이상인데 제곱 더한 게 0이 되려면 이 값도 0, 이 값도 0, 이 값도 0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답, 정삼각형. A하고 B하고 C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인 거 맞아. 근데 문제의 표면적인 형태는요, 삼각형의 특징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서 느껴집니다. 이런 게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형태들이야.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P는 A세제곱, B세제곱, 3ABC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 역시 인수분해 공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자, 했을 때 ABC를 갖다
A 자리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요거, C 자리에는 요걸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식은 P의 몇 배가 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구하는 거지. 이 식 P를 정리하고 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요 뒤에 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방금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아니면 뭐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뭐냐면 A, B, C를 이걸로 바꿨으니까 요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려고 봤더니 A 자리에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요. B 자리에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요. C 자리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대입해서 요거 셋 다 더하면 이 노란색 밑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입하면 뭐가 되지? 봤더니 A하고 A 사라지고요. C하고 C 사라지고요. B하고 B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요렇게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걸 P'이라고 하면은 P'은 이 앞에 건 동일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입하고 나니까. 자, 이번에 뭐 하냐면요. A 자리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요. B 자리에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데 그럼 A 마이너스 B가 뭘로 바뀌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제곱하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 식을 썼습니까? 제곱하는 건 끔찍하지만 A-B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C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2B-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되냐면요. 제곱이니까 4로 묶어내면은 A-B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A 제곱이나 A-B 제곱 똑같고 이게 앞으로 제곱돼서 나오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와 있는 B-C나 C-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뭐 해보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4의 괄호 열고 B-C의 제곱 플러스 4의 괄호 열고 C-A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4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식변형하는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인수분해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2-6번. 2-6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수분해 형태는 아니야. 왜냐면은 세 개의 합이 A이고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이 B이고 세 개를 곱한 게 C일 때 이 1번, 2번식을 A, B, C로 표시하세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세제곱을 갖다 이걸로 연립해서 풀려고 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쉬운 방법이 없을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1번식을 K라고 놓으면 이 K라고 하는 거에다가 3XYZ를 하게 되면은 맞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뭐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XYZ를 이항을 시키고 나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거 전부 다 합, 두 개끼리 합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K가 뭐가 됩니까? XYZ 자리에는 A를 집어넣고요. 괄호 열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안 나와 있지만 그거는 A를 제곱한 다음에 2B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맞나요? 근데 거기 한 번 더 뺐지. 따라서 2B가 아니라 3B를 빼는 거고요. 거기에 3XYZ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3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개해 볼까요? 따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3C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식은 엄청 간단하지만 사실상 이거 A 세제곱이 뭔 줄 알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인 거야. 너무 복잡한 식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거는 이 식을 갖다가 치환을 해놓고 바꿔놓고 이렇게 무슨 형태를 다른 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부르는데 그 치환하는 과정을 하고 나니까 간단한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간단한 식들은 아닌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인수분해 공식들이 사용된 거죠. 자, 2번 문제. 와, 2번은 뭐지, 이거는? 뭐지? 자, 우선 선생님이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 이런 특징들을 봐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항이 있구나. 그러면서 y제곱항도 있고요. y항도 있고요. y제곱항도 있고요. y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 1차랑 2차가 곱해져 있는 거야. y랑 y제곱 곱해져 있고요. 아니, y랑 다른 거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또는 y제곱과 다른 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봤더니 그냥 모르겠으면요.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면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y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z가 남고요. 플러스 y제곱 정의가 x가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을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y로 묶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z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남게 됩니다. 자, y가 있으면 요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z의 제곱 x하고 플러스 zx의 제곱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것은 아니야. 자, 이거 뭐 정리하면은 zx로 묶어내면은 z 플러스 x가 되고요. 이 식 인수분해가 될란가 아닐란가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z 플러스 x항이 있어. z 플러스 x항이 있지만 여기는 z 플러스 x라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식 인수분해하듯이 인수분해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 이게. 이게 숫자가 마이너스 2 같은 게 있으면은 뭐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다시 보자.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1번 같은 경우에.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이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이런 아이들도 괜찮아요. z 플러스 x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이 y의 세제곱, ay의 제곱 빼기 y의 세제곱에서 y의 세제곱항이 나와. 근데 그 뒤에서 이제 x세제곱이나 z세제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근데 어차피 식이 지금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식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를 y제곱이 아니라, 이게 y가 아니라 여기를 z제곱이라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z제곱이라고 놓게 되면은 요렇게 묶어져 가지고 y 플러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이라고 묶어가지고 y 플러스 z라고 넣을 수가 있으면서 뭐가 되는 거야? 식이 뭔가 대칭스러운 느낌들이 들지.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로 문제를 푸는데 항상 이게 모든 문제는 푸는 방법이 똑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 고민하는 거야. 뭐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z를 대입하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a로 묶었을 때 y제곱, z제곱,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z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거를 앞에 1번에 쓰잖아. 그리고 요거를 지금 하고 이거는 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a로 묶어내면은 괄호 열고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배웠었고요. 마이너스에 요거는 앞에 1번에 해당한 답을 쓰면 되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3c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이 a 세제곱이 이렇게 서로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ab 플러스 3ab 하고 나니까 이 값은 ab 마이너스 3c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식을 바꾼 이유가 대칭성을 통해서 묶어서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저는요. 묶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X제곱, Y제곱, Z제곱으로 묶질 않았어. 그냥 YZ, YZ니까 그냥 YZ로 묶으면 안 되나요? YZ로 묶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 여기가 Y 플러스 Z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건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도 답이 반드시 나와야 돼. 이 답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다 뭘 대입할 수 있어요? A-X를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AYZ A의 YZ 그 다음 뒤에는 ZX 플러스 XY 이렇게 쓸 것이고요. 마이너스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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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YZ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이거 나와 있잖아. 뭐야 엄청 쉽네. AB-3C가 답이 한 방에 빡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바로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문제를 보면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답을 향해서 가장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이 방법이지만 이게 보이지 않았을 때 또는 아까처럼 뭐 내림차순 정리하는 시행착오 이런 게 있었을 때 내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노가다를 하면서 이게 진짜 복잡하구나. 이렇기 때문에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경험들이 쌓여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공부를 할 때 해설을 봐. 강의를 들어. 가장 깔끔하고 담백한 풀이를 들어. 그게 여러분의 수학 실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냥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공부의 끝이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가 안 하면 자기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방법들 여러분이 최단 거리로, 최단 거리 아니군요. 최단 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익히고 끝내지 마시고 다양한 시행착오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6번 이후에 나와 있는 거는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쌤이 1강에서 공부할 때도 설명했습니다만 수학의 정석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듣지 않아도 무방해. 왜 그러느냐? 그 정석에서 사용되는 논리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학 상편이나 하편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중학교 과정 교집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다가 너무 많이 모르고 너무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지금 요 약수와 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초등 과정에서 약수 배수가 나옵니다. 선생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초등학교 교사야. 그래서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여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수학 경시반을 맡았나 봐. 맨날 오빠, 선생님 오빠야. 오빠 이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 어려워. 이거 어떻게 풀어? 막 물어보는 거야. 그저께인가요? 화요일 지나 그제 물어봤던 문제가 뭐냐면 등대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보겠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딴 데 새긴 했는데 등대 문제인데 A 등대는 3초 동안 불이 켜지고 2초 동안 불이 꺼진대. 등대가 깜빡 이렇게 3초 동안 켜지고 2초 동안 꺼지고, B 등대는 2초 동안 켜지고 2초 동안 꺼지는 거야. 초등학교 문제야. 그랬을 때 1시간 동안 이 두 등대가 빛이 동일하게 켜져 있는 시간은 몇 초인가? 이게 질문인 거야.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막 선생님은 이거 갖다가 너무 수학적으로 풀어서 동생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이제 문제를 풀 때 초등 과정은 이렇게 풀어요. 초등 과정은
이게 불이 동시에 켜지니까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처음 4초 동안은 2초 동안 동시에 켜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4초 동안은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4초 동안은 또 1초만큼 동시에 켜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기가 5고요. 이게 주기가 4니까 이 둘은 주기가 20초야. 20초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돼. 20초 동안은 얘가 5사이클, 20초 동안은 얘가 4사이클.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초 동안에 딱 20초가 끝나면 동시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초등 과정의 풀이는 1초부터 20초 동안을 속된 말로 노가다로 일일이 세봐. 그럼 몇 초가 동시에 켜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초를 1시간으로 환산해. 곱하기 180 하게 되면은 3600초가 되면서 1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느냐? 얘가 A가 불이 켜지는 경우는요. 지금 이 약수배수 관계가 있는 거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에 불이 켜진다. 5n 플러스 1, 5n 플러스 2, 5n 플러스 3초일 때 불이 켜져. B는요.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나 2인 경우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일 때 불이 켜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수식으로 풀어줬어. 동생이 오빠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라고 하고는 대화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약수배수가 그래서 초등과정에 사실 나옵니다. 공약수, 공배수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고등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배우는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오는데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이란 말은 x, y, z에 관한 식들이 있잖아. 그 식들을 가지고 공약수,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인수분해랑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치면은 6하고 8은 약수가 있습니까? 약수란 말은 당연히 6은 1, 2, 3, 6이 약수고요. 알고 있죠, 약수? 8은 1, 2, 4, 8이 약수입니다. 공약수는 뭐냐? 공통된 약수인 거야. 그래서 공통된 약수를 구하고 공배수는 뭡니까? 공배수는 이것들의 동시에 배수가 되는 숫자, 뭐 24 같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공약수, 공배수가 그런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왜 공약수는 최대값을 구할까? 그 다음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이거 합니다. 자, 6과 8의 공약수는 약수 중에서 1은 당연히 공통적인 약수고요. 항상 자연수는. 그리고 6과 8이 모두 짝수니까 2가 약수야. 공약수. 그래서 2 같은 걸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 거야.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값. 그 다음에 아까 24 같은 게 이 둘의 공통된 배수죠. 그래서 공배수입니다. 48도 공배수야. 96도 공배수야. 72도 공배수야. 근데 그 중에서 공배수는 무수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공배수.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 중에서 공통된 약수. 이거 두 개를 뭘로 나눌까? 2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 값이 3이 됩니다. 이 값이 4가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1 이외에 다른 약수가 없어.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내놓고 그랬을 때 얻어지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요렇게를 싹 다 곱해서 얻게 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면은 24가 나오는데 그 24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최소값 아니고 최소 공배수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요. 이걸 싹 다 곱하게 되면은 6이라는 숫자는 2하고 3의 곱이죠. 8이라는 숫자는 2하고 4의 곱이니까 이걸 싹 다 곱한 수 안에는 6의 배수, 8의 배수가 반드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항식에 그대로 하는 거야. 자, 다항식에 하는 방법을 잠깐 따라오세요.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이 있어. 또 어떤 다항식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요거 두 개가 실제로 인수분해가 안 돼 있고 전개가 돼 있어. 2차식으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랬을 때 이 둘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이거를 방금 했던 숫자 연산하고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통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항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3이 돼서 최대 공약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x 플러스 1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긴 값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때 다항식의 연산에서는요. 이 앞에 숫자가 실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수만 중요해. 그러니까 공약수가 x 플러스 1도 공약수고요. 2x 플러스 2도 공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이제 고등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야. 문제 자체에서 x 앞에 개수를 1로 가정하자. 이 상수가 무조건 정수만 다룬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차수만 중요한 거야. 2차식, 2차식, 이걸 1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 1차식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의 목적은 수학을 현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에서 말하는 약수배수의 개념을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지금 이 단원이 인수분해잖아. 그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과 연관해가지고 유용한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요 후반부 내용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강의 진행하면 되겠어요.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석교재의 내용 보겠습니다. A가 다항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B를 A의 약수 또는 인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숫자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되겠어요, 이거는? 예. 그랬을 때 또 A를 B의 배수라고 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A는 BQ라고 하면은 A는 B의 배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A의 약수인데 이때 이 Q가 숫자가 몇 배일지 자연수일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 오직 차수만 중요한 거야. 차수만. 그래서 2차식은 1차식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걸 이제 보는데 자,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방금 설명했습니다. 예, 한 번에 쫙. 그죠? 그 표를 기억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다항식이 있을 때 이들 모두의 공통인 배수를 2등 다항식의 공배수. 공배수 중에 차수가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있는 건 차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개수는 관심이 없어요. 차수가 제일 낮은 거를 최소 공배수.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최대 공약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수학 공부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안 돼요. 수학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이 정석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살짝 받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깊이 있게 따라오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 이 식을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교육 과정에 있을 때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아까 이미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어떤 A하고 B라는 숫자를 갖다가 이런 최대 공약수 나누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게 최소 공배수야. 기억납니까? 그리고 요 값이 최대 공약수야. 또 하나, 얘를 얘로 나눴기 때문에 A는 GA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B는 G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거야. A는 GA, G는 BB.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L은 GAB이고 이것도 곱하니까 AB는 G제곱 LG는 다시 하지. AB는 G제곱 A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 GAB가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LG, GL은 A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외울 필요 없는 식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7번, 8번이 나와 있네요. 2-7번. 최고참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개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문항에서는 최고참 개수 1로 많이 만들어. 근데 나머지는 그냥 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참 개수 1인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가 이것이고 최소 공배수가 이것이라고 한다. 이때 두 다항식을 구하십시오. 와, 무슨 말이면 이게 최소 공배수니까 얘가 G의 A의 B가 되는 거고요. 이게 G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요 복잡한 4차식 안에는 이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거야. x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41x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수를 요 2차식으로 직접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몫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고 그걸 통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 잘 보니까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요. 1차식으로 두 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1,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조립제법을 이걸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나눠봤더니 1 그대로 쓰시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 4 쓰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이 되면서 0이 되고 따라서 요게 나머지인 거야. 아, 나눠 떨어지는 거야. x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뭐로 나눕니까? 그지? x 플러스 2로도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 플러스 30, 또 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식이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몫인 거예요, 몫.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대 공약 GAB가 뭐냐면은요.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누고 x 플러스 2로 한번 나눴더니 둘 다 나머지 0이었다는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남아있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이 식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 이 두 다항식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A하고 B를 구하는 거야. 근데 A는 뭡니까? 최대 공약수에다가 A를 곱한 거고요. 이건 최대 공약수에다가 B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니까 A하고 B에는요.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나 이것 중에서 A, B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만 이게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면 공약수가 요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우가 좀 많네요. 자, A하고 두 다항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A가 뭐고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하나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라고 하면은요.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 네, 요렇게 A, B가 돼도 문제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최대 공약수 요거 두 개. 최소 공배수 이거. 또는 하나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5. 나머지 하나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 요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소 공배수. 그렇죠?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문제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게요. x에 관한 3차식이 나와 있어요. x에 관한 두 다항식, 3차식 상수항 1, x세제곱, x세제곱. 거의 비슷하지. 질문이야.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래. 최대 공약수가 있다 이거야. 여기 1차식이란 뜻이야. 두 다항식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십시오. 자, 너무 뜬금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여기 주어진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1차식을 골라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안타깝지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야. 한마디로 하면 요게 A라고 표현하면은 요거를 B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최대 공약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 공약수를 나누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데 요게 지금 뭐가 1차식이라는 뜻이냐면은 요게 1차식이란 뜻이야. 그 말은 이게 몇 차식이란 뜻이야? 2차식이란 뜻이야. 요게 2차식이란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와 관련하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다 구하는 문제야. K를 구하게 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할까? 1차식이란 정보밖에 없네.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막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을 다 해봤더니 K를 잘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두 개가 하나가 K, 하나가 E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형태고 처음과 끝은 동일하지. 자, 이런 게 성립하는 거야. 지금 A라고 하는 것은 GA 맞습니까? B라고 하는 것은 GB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A하고 B를 한번 더해봤어.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더하니까 G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B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다항식을 더하면 그 안에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B를 빼더라도요. 요 식은 G의 괄호 열고 A-B가 되기 때문에 A하고 B가 뺀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A하고 B를 뺀 것의 안에는 최대 공약수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딱 봤더니 이 두 식을 뭐 해버리고 싶어? 그치. 이 식을 빼버리고 싶은 거야. 빼고 나면 상수항 1도 사라지고요. x세제곱도 사라지면서 이 식은 kx제곱에서 2x를 더한 거에 2x제곱에서 kx를 빼고 나니까 뭐가 남냐면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k-2의 x제곱 플러스 2-k의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a-b가.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니까 네. k-2로 묶어집니까? 오케이. k-2로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x가 되고 그거는 x로 묶어내면은 x-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반드시 최대 공약수인 이 g가 들어가 있는 거야.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대 공약수 g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 g가 들어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야. x 아니면 x 플러스 1. 왜? 문제가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x 또는 x 마이너스 1이야. x 또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k 마이너스 2는 개수기 때문에 그 개수는 아까 말했지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 그 개수도 알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둘의 공약수인데 상수항 1이 있는 순간 절대 x는 공약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x 자체가 약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상수항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게 이 둘의 공약수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조립제법이 되는 거야. 하여튼 자 x-1이 공약수인가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은 x-1로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거야. 1, k, 2, 1 요거를 x-1로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지. x-1을 0으로 만드는 값으로 구하면은 요거 1 그대로 쓰시고 여기는 1이고 k 플러스 1이고 k 플러스 1이고 더하면 k 플러스 3이고 여기 k 플러스 3이니까 k 플러스 4가 되고 요 나머지가 얼마나 뜻이야? 0이란 뜻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걸 인수분해 하시면은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는 x의 제곱이고 여기 k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k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두 번째 거 k 값을 지금 구했잖아 지금. 예. 1,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k가 마이너스 4니까 지금. 두 번째 것도 역시 x-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하면 1, 1 여기는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돼서 두 번째 식은 뭐가 되면은 x-1로 나눠 떨어지고요. 그랬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뭡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x-1 쓰기 너무 번거롭다. 이거 네,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하고 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고교 과정을 심화로 공부하는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1%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얘가 좀 이렇게 경계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상황들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담백하게 직진해서 마지막까지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에 대한 정말 모든 내용을 이 실력 정석에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앞부분 1, 2단원까지는 중학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인수분해 고난도 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